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이번에 환율이 단기적인 급락하는 모습을 보고 달러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의 큰 악재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주요국 국채금리인데 2023년 대비해서 현재 국채금리를 보면은 선진국으로 나와 있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금리는 2023년 대비해서 현재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그에 반해서 신흥국인 우리나라, 중국, 인도, 남아공은 2023년 대비해서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신흥국도 나뉘는데 브라질, 멕시코 같은 미국과 인접한 국가들은 금리가 올랐고요.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들은 금리가 하락을 했죠. 네, 이거 좀 이해 가세요. 선진국들의 경제는 계속적으로 좋고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해도 괜찮은 수준이고, 신흥국들 중에서 특히 중국과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시키고 있을 정도로 경제가 안 좋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선진국의 금리는 상승하고 우리나라의 금리가 하락을 한다면 돈은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을 해야 정상인데, 이번에 1470원이 넘던 환율이 단기간에 100원 넘게 하락을 합니다. 환율 하락이 호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금리 차로 인해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돈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제 흐름이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규제로 인한 환율 강세를 보이는 건데요. 미국은 무역 적자의 원인이 환율에 있다고 보면서 2023년 이후에 고공행진해온 원달러 환율을 내리는 방향으로 협의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환율은 한 국가와 다른 국가 간의 경제력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환율은 낮춰버리는 거죠. 이와 관련된 게 1997년 외환위기 전에 우리나라는 고정환율제인 페그제를 이용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변동환율제가 되니까 환율이 IMF가 오면서 2,000원 넘게 치솟아 버리게 되죠. 이 말은 미국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가지고 환율을 낮췄다 하더라도 다시 정상화가 돼버리게 되면 환율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광고 좀 드릴게요. 5월 28일에 이마트 반야울점에서 주식 강의가 있고요. 5월 30일 롯데마트 구미점에서 부동산 강의가 있습니다. 또 5월 31일 이마트 월배점에서 부동산 강의가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또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미국 10년물이 4.5%를 넘었고 30년물은 5%를 넘었다가 다시 내려왔는 그런 수준인데, 미국채 금리가 너무 높아서 언제 부도가 날지 몰라, 위험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10년물 금리 13%나 되는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근데 괜찮죠. 우리나라 은행 예금 금리가 한 3% 정도 주나요? 미국채에 투자를 하면은 4.5%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답이 나오죠. 또한 파월은 공급 쇼크 시대라고 하면서 장기금리 상승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은 금리를 올리게 될 거고, 이는 전 세계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는 정책이 될 겁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게 유동성 공급이 증가될 때의 영향도 있지만요, 제품 공급의 감소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후자의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미국이 9월쯤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할 확률이 제법 높다는 건데, 부동산 위기로 인해서 지금 돈이 부족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나마 다행인 거죠. 우리나라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은 2.757%로 2023년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요. 시장에 돈이 부족해지니까 정부하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계속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할 타이밍을 계속적으로 재고 있죠. 뭐 5월에 한다라는 말도 나왔다가 또 밀렸다고 한다가.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SOF 포괄금리로 우리나라 은행이 미국 은행에 돈을 빌릴 때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이에요. 약 4.3%의 정도의 이자를 제공해야 하는데, 단순하게 계산해서 우리나라가 달러가 부족할 때
미국에게 4.3%의 금리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과연 몇 %로 대출을 해줘야 될까요? 기업들한테. 그러면 금리가 더 높아야겠죠. 미국이 장기간에 걸쳐서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치게 되면요, 우리나라 금리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거는 부동산 붕괴로 이어지겠지만은 우리나라 정부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돈을 계속 풀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미형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다시 환율로 돌아와서 일본도 인구가 물가 압력으로 금리 인상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하죠. 단순히 엔화 상승뿐만 아니라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회수까지 되는, 전 세계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신흥국인 중국은 금리를 또 내리고 있고요. 이게 미국과 중국 그리고 신흥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오시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대체대조표예요. 2022년 고점으로 유동성 회수에 들어갔지만은 2년을 채우지 못했어요. 2024년 저점을 다시 돈을 풀어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중앙은행은 지금 또 자금 회수에 들어가면서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환율이 상승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으로 인해서 환율이 하락하는 반대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부 부채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약 50% 증가를 했는데, 이거 갚을 때 결국 달러를 통해서 갚아야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4천억 달러의 국민연금하고 수합을 하고 있는데 위태로운 수준입니다. 2015년에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말을 하니까 중국에 있던 자금들이 1년 6개월에 걸쳐가지고 1조 달러 가량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 당시에 중국에 외환위기 온다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리고 해지 펀드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외환 공격 단행했었죠.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가 올 줄 모릅니다. 4월 관세 전쟁으로 특수한 상황이었지만은 외국인들은 2023년, 2024년 주식을 매수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2025년에 매도를 했고요. 제가 증권사 시절에 공부했던 기억으로 서브프라임 전에 우리나라 주가가 2000포인트 갈 때 있었잖아요. 그때 외국인들은 주가가 오를 때마다 주식을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 환율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 등을 할 거고, 그러면은 주식하고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거예요. 당연히 상승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가치가 상승하지 않은 입장에서 가격만 상승을 한다면은 이거는 버블이죠. 투자자들은 그 상황을 이용해서 높은 차익을 얻고요. 달러로 현금화하는 전략을 취할 듯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전략을 세웠거든요. 네, 좀 어이가 없겠지만은 아주 어려운 시기가 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의 상승에 취하는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